예, 안녕하세요. 카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추워서 여행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일하는 영상을 짧게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제가 평소에 올리던 여행 영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랑 다른 제 일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아보는 카사의 잡 시간입니다. 예, 오늘 담아볼 이야기는 저희 오시는 손님들 중에 욕실 공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알아보니까 이제 덧방 공사보다는 올 철거 후에 하는 공사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올 철거를 했을 때 비용과 덧방 공사를 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자재 회사입니다. 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린 후에 선택하신 자재를 양을 산정해서 저희는 댁까지 보내드리는 역할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는 시공만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를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려서, 시공비는 이제 시공자한테 공사가 끝난 후에 직접 결제하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공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올 철거 공사가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공사까지 통으로 하는 업체라면은 올 철거 후에 하는 공사가 분명히 더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재만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 철거 공사 후에 하는 공사나 덧방 공사로 진행을 하는 화장실 공사나 자재값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굉장히 투명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덧방 공사를 했을 때와 올 철거 후에, 그러니까 타일을 다 뜯어내는 거죠. 타일을 다 뜯어낸 올 철거 공사를 했을 때 결과물은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덧방 공사라는 거는 기존의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을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이외에 이제 세면대, 변기, 장이든 천정제든 타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철거하고 타일 위로 타일을 덧붙이고 기구들을 새로 다는 이제 공사를 덧방 공사라고 하고요. 올 철거 공사는 이제 기본 이제 기구들 철거 외에 벽 타일, 바닥 타일까지 모두 다 뜯어내고 진행하는 공사를 이제 올 철거 공사라고 합니다. 일단 공사 후에 결과물은 올 철거 공사든 덧방 공사든 이렇게 동일하게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덧방 공사라고 해서 어디를 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타일 위로 타일을 덧붙이고 천정제고 기존 이런 구성들을 전부 다 새 걸로 바꾸는 공사기 때문에 결과물은 같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올 철거 공사 후에 진행하는 이제 욕실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의 벽 두께, 벽이 이제 돌출되는 두께와 바닥 타일의 높이가 완전히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덧방 공사는 타일 두께와 부자재 두께만큼 1cm가 이렇게 살짝 돌출되게 됩니다. 1cm면 사실 요만큼밖에 안 돼요. 바닥도 1cm가 살짝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 후의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은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바닥이 1cm가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슬리퍼가 문에 걸리는 현상이 현장의 문지방 높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재 회사를 이제 10년이 넘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제 욕실을 경험을 했는데요. 기존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으로 새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올 철거 후에 방수 공사를 새로 하고 진행을 하든 덧방 공사를 하든 누수는 보통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이제 공사를 하신다는 댁을 제가 한번 직접 가서 누수 원인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 욕실 바닥에 방수층이 깨져서 그로 인해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드문 경우고요. 보통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10건 중에 한 8건 정도는 방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전시장의 쇼룸이기 때문에 없지만 일반적인 가정집 화장실에는 이쪽 부분에 배수구가 있죠. 바닥으로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물을 쓴 물이 빠지는 요 배수구로 흘러간 물이라든가,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 빠지는 물, 그다음에 양변기에서 흘러간 이제 물은 우리 집 화장실 바닥에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이제 파이프 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아랫집에 욕실 여기 천정에 우리 아랫 세대의 화장실 천정 요 점검구를 열면은 이렇게 열면은 위 얼기설기 파이프가 이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윗집의 배수 파이프입니다. 보통은 그 파이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후돼서 이제 꺾이는 관, 그다음에 일자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이 파이프와 파이프가 이제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보통 오래되다 보니 그쪽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은 보통 이제 욕조가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 집들, 욕조 배수구로 빠지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욕조 바닥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경우 아랫집으로도 새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 벽면 반대쪽에 있는 우리 집의 방으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누수고요. 바닥의 방수층이 이제 잘못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해서 화장실 공사를 하러 오셨다는 분들한테는 올 철거 공사고 덧방 공사고 그런 이제 우리의 겉옷을 바꿔 입기 전에 몸 안에가 고장 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수 탐지 설비 업체를 불러서 누수부터 해결한 후에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타일까지 올 철거 후에 진행하는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을 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 이제 덧방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멀쩡한 방수층일 경우에 이런 방수층이나 어떤 기존의 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 위로 겉옷만 이제 덮어서 껴입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뭐 누수나 별 문제가 없었던 집이라면은 오히려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뭐 차후에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타일 위로 타일을 덧붙이는 덧방 공사일 경우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먼지나 소음이 발생이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이미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덧방 공사가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일을 올 철거하고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몇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실 바닥을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뜯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층까지 다 걷어내고 방수 공사를 새로 진행하고 그 위로 타일을 이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방수층까지 기본 공구로 다 이제 파쇄해서 걷어내게 되면은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아랫집 천정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집의 배수 배관 파이프들이 진동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파이프 외에도 유가라고 해서 바닥에 이제 배수구 부근에서도 이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덧방 공사에서보다는 올 철거 후에 방수를 재방수 공사를 하고 진행하는 현장에서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대형 타일, 포쉐린 타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포쉐린 타일이라는 거는 60cm에 60cm 정도가 되는 대형 타일 혹은 그 이상의 큰 타일들을 포쉐린 타일을 이용한 오히려 시공 때는 뭐 크게 관계는 없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30cm에 60cm 이런 도기질 성질의 타일로 공사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공사를 하실 때 덧방 공사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타일 본드를 이용해서 그 위로 덧붙이는 공사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공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쓰는데 기본 이제 시멘트 벽에 떠붙임용 레미탈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타일을 시멘트로 붙이게 됩니다. 오히려 떠바리 공법으로 시공한 타일 벽들이 문제가 많아요. 시공자의 어떤 숙련도나 기술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래 사용했을 때 벽에 들뜸 현상이 있거나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타일 본드를 이용한 공사가 아니라 떠붙임 레미탈 시멘트를 이용한 벽 타일 시공을 했을 때 그런 이제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대형 타일, 이런 이제 포쉐린 소재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할 때는 덧방 공사든 아니면 기존 타일을 다 뜯어내고 진행하는 올 철거 공사든 석재를 붙이는 것과 동일한 이제 에폭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에폭시 시공을 진행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떠붙임 레미탈 시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타일이 기존에 떨어진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형 타일, 포쉐린 타일을 이용해서 하는 공사는 덧방 시공이나 올 철거 후에 진행하는 공사나 시공 품질에서는 이제 차이가 없고 타일이 떨어지는 불량에 대한 현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는 우리 집 화장실이 덧방 공사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 덧방 시공으로 화장실 공사를 한 번 이상 한 집은 한 번 더 덧방 공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좀 피하고 올 철거 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떠바리 공법의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벽 타일이 이미 이탈되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화장실의 벽면 사면 중에 중년 아저씨들 우리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타일 벽면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이제 떠바리 공법으로 인한 시공이 문제가 되어서 타일이 이미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세면은 멀쩡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요런 이제 피스로 이런 게 다 박혀 있어요, 기구들이. 이런 수건장도 마찬가지고 뭐 거울, 뭐 세면대 이런 게 피스로 인해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벽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지. 일반적으로 한 면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다면은 나머지 세 면도 동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구를 철거하게 되면은 타일이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덧반 공사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타일을 올 철거한 후에 타일 공사를 새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덧반 공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집이 이미 지어진 지가 50년, 뭐 30년이 넘은 집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올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아파트를 신축으로 지었을 때는 시멘트 벽면에 떠바리 공법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공 품질에서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래됐다라고 발생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모 아파트는 지금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지금 벽 타일이 붕 뜨는 이탈 현상이 생긴 집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거의 모든 세대의 화장실들이 다 동일한 현상이 있었고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가 벽 타일이 아직도 짱짱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덧반 공사를 대다수의 세대들이 진행했던 현장들이 있었고요.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인데도 모든 세대가 벽 타일들이 다 떠 있어서 그 아파트에서 진행했던 화장실 공사들은 전부 다 덧방이 아닌 올 철거 후에 진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니까 덧방 공사가 안 좋고 올 철거 공사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어떤 공사가 적합하느냐. 기존의 벽이 짱짱하고 이미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덧방 공사를 해도 된다. 그리고 내 예산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과 어떤 예산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이게 맞고 이게 무조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 상황과 예산에 맞는 현명한 공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또 좋은 곳을 여행하는 또 여행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